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영상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82세의 한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장을 보고 오시던 길이었다고 해요. 불현듯 쓰러지셨는데 눈을 뜨셨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거머니세요라고 아무리 불러도 당신은 누구세요? 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되묻는 어르신의 모습은 정말이지 가슴을 저미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건강하셔서 손주들 숙제도 봐주시고 정성껏 집밥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지셨다니. 여러분, 혹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둬던 열쇠가 어디 갔더라? 이 사람 누구더라? 분명 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단순히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입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오려 하지 않고 멀리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로움은 마음과 몸을 더욱 병들게 하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외면당하는 슬픔은 어떤 약으로도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런 미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돌봐온 내과 의사 이재원 원장입니다. 이 긴 임상 경험 속에서 치매를 멀리하는 분들에게는 놀랍도록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하고 누구든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물론 계란이나 견과류, 비타민이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6가지 습관은 그것들의 100배, 아니 1000배 이상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면서 기적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를 앓던 어르신이 지금은 여행도 다니고 요리도 즐기시며 마치 다른 사람처럼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도, 자녀들이 찾아오기 어려워도, 친구가 없어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는 생각이 자주 드시거나 며칠째 TV만 보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했네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그리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광고가 나오거나 전화가 울려도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의 30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지난주 저를 찾아오셨던 75세의 김영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가는 병원마다 연세가 있으시니 그러려니 하세요. 초기 치매이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김영수 씨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입안 상태에 집중했습니다. 잇몸이 빨갛게 붓고 약간의 고름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우선 치주염 치료를 권하고 구강 환경 개선을 철저히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6개월 만에 그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입안의 나쁜 균이 혈액을 통해 뇌에 도달하면 뇌 기능을 직접 공격하여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치주염을 유발하는 균은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미국에서 치매로 사망한 분들의 뇌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무려 80%의 뇌에서 치주염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균들은 살아있는 채로 뇌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입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기 싫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에게는 무엇보다 고통스럽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여 치매를 더욱 진행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외면당하는 아픔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물과 입 헹구기의 중요성입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시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입을 헹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확률이 약 3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미지근한 물로 30초 동안 천천히 입을 헹구는 겁니다. 이걸 하루 3번, 그리고 그때마다 혀도 함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입으로 숨 쉬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코가 막혀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잠잘 때 입이 벌어지는 분들은 꼭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유지하고 코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식사 시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어 구강 내 균형이 깨지고 결국 나쁜 세균들이 더욱 활개치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잠시 몸을 세우고 있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안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져요. 그러면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더라도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 또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사실 뇌의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나날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자녀들은 워낙 바쁘니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감지덕지지. 이웃과의 왕래도 줄어서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 TV만 멍하니 보다가 하루가 다 가버려.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를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 만났던 83세의 이정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여의신 후로는 점차 말씀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첫 손주가 태어나면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손주를 돌보고 매일 전화로 자장가를 불러주시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셨습니다. 기억력도 확연히 회복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뇌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며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합창단원을 10년간 조사했는데 일반 고령층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70%나 낮았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어르신들이 활기 넘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옆집 이웃이든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 직원분이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같은 사소한 인사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일깨우고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다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목욕할 때, 요리할 때, 산책할 때라도 괜찮습니다. 젊은 시절 들었던 그리운 옛가요든 정겨운 동요든 좋습니다. 고향의 봄, 반달, 님과 함께 같은 노래들을 흥얼거리며 가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에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일기를 쓰거나 시를 읽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거나 별표 화투, 고스톱, 별표를 치는 것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되도록 혼자서만 하는 취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강좌나 동호회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손주들이 있으시다면 꼭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영상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과 교감하는 시간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치매 예방책이 됩니다. 그 아이들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가 우리 마음을 젊어지게 할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독은 병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최고의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운다고 달라질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활기차게 기능합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노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발하게 활동해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뇌의 진정한 청소는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에 푹 주무시고 계신가요? 잠이 얕아서 자꾸 깨요. 화장실 때문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없어요라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김영수 씨도 그랬습니다. 원장님, 저는 잠이 너무 얕아서 옆집 고양이 울음소리에도 잠이 깨요. 그런 그가 수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본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는 그렇게 건망증이 심했던 분이 지금은 예전처럼 대화도 매끄럽게 하시고 표정도 편안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수 씨가 실천했던 푹 잠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는 겁니다. 작은 LED 조명이나 시계 불빛도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그 푸른 빛이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신 라디오로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편안한 책을 읽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방 온도를 1820도, 습도를 5060%로 유지하는 겁니다. 침실이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해 숨쉬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수면제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을 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뇌의 청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낮에 햇볕을 쬐는 겁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푹 잘 수 있는 몸으로 바뀝니다. 우리 몸속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수면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외로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하여 깊은 잠을 돕습니다. 즉,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잠도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 말이죠. 그리고 채소나 버섯류 등을 충분히 드십시오. 또한 저녁 식사는 가급적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깊이 잠들기 어렵고 소화를 위해 내장이 계속 활동하여 뇌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김영수 씨는 매일 식단을 점검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아침에는 찐 고구마에 따뜻한 된장국과 두부, 계란을 곁들였습니다. 점심은 현미밥에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위주로 드셨고요.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소량 곁들였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몸에 부담이 적고 영양가는 높은 식단이었죠.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블루베리, 올리브 오일, 그리고 카레 가루, 강황입니다. 블루베리의 푸른 색소는 뇌 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 줌 정도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뇌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샐러드 드레싱 대신 사용하거나 볶음 요리에 살짝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레 가루의 강황, 울금은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치매 발병률이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일주일에 2-3번 정도 카레를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시판되는 카레류도 좋지만 가급적 첨가물이 적은 것을 고르고 향신료로 강황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다가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기는 좀 그래라며 꺼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뇌도 근육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몸 상태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양질의 단백질은 회복의 핵심이 됩니다. 닭고기나 생선, 콩 제품, 그리고 계란 모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매일 식사로 영양 섭취가 어렵다면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B10이나 오메가3 등을 포함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설탕, 트랜스 지방, 과도한 염분, 그리고 컵라면이나 과자,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들. 이 모든 것들은 뇌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건망증이 심했던 85세의 박은주 할머니도 식생활 개선으로 큰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그전에는 채소만 드시고 동물성 단백질은 전혀 섭취하지 않으셨는데 제 조언에 따라 계란이나 생선,
견과류를 식단에 포함시키자 반년 만에 기억력이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은 손주 숙제도 봐줄 수 있게 되었어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고 해도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췌장암은 발견이 늦어지기 쉬워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병이 까다로운 점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탓이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왠지 식욕이 없어, 딱히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 등 쪽에 묵직한 통증이 계속돼,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어. 이러한 증상들은 어쩌면 췌장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68세의 최민식 씨는 3개월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눈 흰자위가 희미하게 노랗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병원을 방문했고 췌장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 덕분에 수술로 무사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발견이 6개월만 늦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처럼 췌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이상 징후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등 통증입니다. 이는 위장 문제나 허리 통증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췌장이 등 쪽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암이 진행되면 통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설사를 하거나 대변이 기름지고 강한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췌장액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지방 소화가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셋째,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거나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진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해서 암으로 인해 그 기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특히 한 달에 2-3kg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줄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게다가 스트레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췌장에 염증이 생겨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담배를 끊으십시오. 흡연자는 췌장암 위험이 약 3배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을 줄이십시오. 매일 음주하는 습관이 있다면 주 2-3회 정도로 줄이고 소주 기준으로 반병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혈당 조절에 신경 쓰세요. 현미나 잡곡밥처럼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거르지 마십시오.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 국가 건강검진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민식 씨도 조기에 이상을 감지하고 검사를 받은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골프 치러 가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라며 환하게 웃으며 말씀해 주십니다. 검사는 무서워, 모르는 게 약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모르고 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빨리 알면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신경 쓴다 해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준비 또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불길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무서운 상상은 하고 싶지 않아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죽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별표 퀘다잉 별표이라는 개념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건강할 때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눈물만이 아닌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시간 속에서 인생의 한 단락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별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별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과 후회와 고통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 그 차이는 바로 삶을 얼마나 잘 정리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89세로 돌아가신 김선우 할머니의 경우를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 나는 참 행복했단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시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이랬습니다. 후회는 없어.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전했으니까. 반면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직 못다 한 일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만. 마지막까지 미련을 안고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신 거죠.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마음의 정리를 해두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감사와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마주함.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매듭지어 나간다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죽음을 인생의 졸업식처럼 받아들이는 풍토가 있습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고 음악과 꽃에 둘러싸여 배웅하는 거죠. 눈물보다 고맙다와 수고 많았다는 위로가 가득한 따뜻한 시간,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죽음을 피하고 싶거나 슬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회피하기만 하면 남은 시간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삶의 마지막 날을 완성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씨가 이런 말을 남겼죠.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루어 두었던 마음도 긍정적으로 다가설 용기가 생길 겁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 미안해. 그때는. 그런 말들은 생각했을 때 전하지 않으면 영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내 보물이야라고 말해주십시오. 손주들에게는 할머니는 너를 만나 정말 행복했단다라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응어리, 누군가를 향한 분노, 자기 자신에게 가했던 엄격함.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조용히 놓아주세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마음도 몸도 지쳐버립니다. 이만하면 됐다. 정말 수고 많았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을 청소해 보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께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아이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들려주는 것 말입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이야말로 인생에 깊은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별표 황혼 육아 별표처럼 손주들을 돌보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타인을 위해 나눌 때 우리의 존재 의미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2년 전 말기암 선고를 받으신 78세의 박재현 씨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오히려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느껴지더군요. 동네 아이들에게 만들기 놀이를 가르쳐주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면서요. 별것 아닌 일상들이 마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병을 앓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웃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 좋은 인생이었다고 말씀하시며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돈도 명예도 완벽한 건강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것, 이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다는 실감이야말로 가장 깊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귀한 인연입니다. 치매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작은 마음가짐과 습관의 축적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총체적인 마무리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감사와 웃음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그리고 정성껏 살아가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전하는 따뜻한 말이 분명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의 작은 깨달음과 긍정적인 변화를 싹 틔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100세가 넘어서도 아니 그 이상까지도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걸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여 잇몸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뇌를 활기차게 만드는 것. 깊고 질 좋은 수면으로 뇌 속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식생활 개선, 블루베리, 올리브 오일, 카레, 강황,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 암의 조기 발견, 작은 신체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것. 삶의 마무리 준비, 감사와 사랑, 그리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나날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마음도 평온하며 사랑 가득한 100세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나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